안녕하세요. 걸어서 경제 속으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것. 총알로 청알을 맞추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지금 중동 하늘에서는 태극마크를 단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천궁2, 그게 대체 뭘까요? 천궁2는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이 쏜 미사일이나 드론을 공중에서 요격해 떨어뜨리는 무기 시스템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그게 바로 천궁2입니다. 이 천궁2가 왜 대단하냐고 물으신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합니다. 바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이란 엄청난 속도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미사일인데 이걸 공중에서 맞춰 떨어뜨린다는 것,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기술이에요. 세계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딱 이 정도입니다. 일본도 아직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했어요. 천궁2 한 개 포대는 레이더, 발사 차량, 지휘 차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사 차량 한 대, 미사일이 8발씩 들어가는데 이게 4대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포대에 총 32발이 준비되어 있는 셈이죠. 요격 고도는 20km, 사거리는 50km 정도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일반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은 거의 다 막아낼 수 있어요. 패트리어트보다 싸고 성능은 더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이유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걸프전 때부터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궁2가 그 패트리어트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포대 하나의 가격이 대략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패트리어트 포대가 한 8천억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딱 절반이죠. 거기다 미사일 한 발 값도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40억에서 60억 원 정도 하는데 천궁2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전쟁이 나면 미사일을 수백 발, 수천 발씩 쏘게 됩니다. 한 발 쏠 때마다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이라는 건 나라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돈도 아끼면서 성능도 좋으니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더 대단한 건 납기와 유지보수예요. 미국 패트리어트는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자기네가 쓰기 바쁘고 이스라엘 지원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문하면 비교적 빠르게 납품이 가능하고 부품 조달이나 유지보수도 훨씬 신속합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새벽 배송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을 정도예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K방산의 납기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점입니다. 이 정도면 중동 나라들이 왜 천궁2에 눈독을 들이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배송은 빠른데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중동에서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이란을 공습한 거예요. 작전명은 에픽 퓨리. 우리말로 하면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합동작전을 펼쳐 이란 고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즉각 공격에 나선 거예요. 개전 첫날 하루에만 1,000회 이상의 출격이 이루어졌고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B-2 스텔스 폭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탄도미사일 1,000여 발과 자폭드론 수천 발을 쏘아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주변 중동 나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UAE가 더 많은 공격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란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각 부대가 알아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통신망이 파괴되고 지휘관들이 사망하면서
체계적인 작전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면서 사방에 미사일은 날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UAE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두바이의 화려한 빌딩과 호텔들이 즐비한 그곳에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UAE의 하늘을 지킨 것이 바로 천궁2였습니다. UAE에는 현재 천궁2 포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부다비 공군기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번 전쟁에서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UAE 측에서 공식적으로 천궁2가 요격에 사용됐다고 밝히진 않았어요. 전쟁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UAE가 보유한 방공체계들, 즉 패트리어트, 사드, 그리고 천궁2가 모두 정상 작동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천궁2가 빠질 리 없겠죠. 실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요격률이 90에서 96%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100발이 날아오면 90발 이상을 공중에서 격추했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전 세계 방공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거기다 UAE가 추가 구매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써보니까 좋으니까 더 사겠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실전 투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광고를 해도 실제 전쟁터에서 검증이 안 된 무기는 믿기 어렵습니다. 무기 구매 결정을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전에서 써봤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포클랜드 전쟁 때 프랑스제 액조제 미사일이 영국 구축함을 단 한 방에 격침시킨 이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천궁2도 이번 실전을 계기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또 하나 세계가 주목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에요. 이 드론은 한 대에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이죠. 그런데 이걸 요격하려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40억에서 60억 원이에요. 계산해보시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으려고 6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200대 1의 가격 차이입니다. 이란은 이걸 수천 발씩 쏘고 있으니 막는 쪽에서는 미사일이 빠르게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이라는 레이저 요격 체계를 이미 실전에 장착했어요.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면 비용이 발당 단 몇천 원, 전기료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천광이라는 레이저 요격 체계를 개발해 장착했어요. 발당 2,000원이면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거기다 우리나라엔 비호복합이라는 자주 대공포도 있습니다. 사실 대공포는 드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드론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공포가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미사일 쓸 필요 없이 대공포로 드론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비호복합은 30mm 기관포에 단거리 미사일까지 결합한 체계로 드론 잡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여러 체계들이 천궁2와 함께 통합되면 우리나라는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빈틈없는 방공망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동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예요. 이번 실전 경험을 계기로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천궁2를 구매했고 이라크도 샀어요. 이번 전쟁을 지켜본 다른 중동 나라들도 방공망 확보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 무기냐고요? 미국 패트리어트를 사고 싶어도 미국이 자기네 쓰기도 바쁘고 이스라엘 지원하기도 벅차서 중동 나라들한테 팔 여유가 없어요. 유럽은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른 우리나라 천궁2로 눈길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죠. 천궁2 다음으로 중동 나라들이 눈독 들이는 건 LSAM입니다. LSAM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현재 개발 중이에요. 요격 고도가 60km에 달하고 23년 내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드가 70에서 150km를 담당하고 LSAM이 40에서 60km를 담당하고 천궁2가 20km 이하를 담당하면
중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빈틈없는 방어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LSM 구매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일머니를 쥔 중동의 산유국들이 조용히 눈독 들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잠수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나라인데 잠수함이 없어요. 이라는 잠수함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잠수함 확보가 절실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우리나라 장보고 3입니다. 장보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천궁2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장보고 3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잠수함인데 보통 잠수함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 잠수함은 적의 배를 물속에서 잡는 헌터킬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장보고 3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요. 물속 깊이 숨어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략적 타격 능력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해도 동해 깊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장보고 3는 살아남아서 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배치 1인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6발, 배치 2인 장영실함은 10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보복 능력이에요. 적이 먼저 때려도 우리가 반드시 되갚을 수 있다는 억제력이죠. 이런 전략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에요. 독일도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느낀 게 뭐겠어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 그 전략적 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장보고 3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중동의 오일머니가 우리 잠수함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방패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방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천궁2는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거예요. 포클랜드 전쟁 이후 미사일이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천궁2도 그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실전 경험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하거든요. 더 대단한 건 우리나라의 방산 체계가 천궁2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LSM 장거리 미사일이 23년 내에 배치되고 레이저 요격 체계 청광이 드론을 잡고 비호 복합이 저고도를 지키고 장보고 3가 바닷속에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저고도부터 우주까지 하늘과 바다를 아우르는 완벽한 방어 체계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산유국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주고 방공망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량이 없고 유럽은 체계가 약하고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채워주고 있는 거죠.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 가격은 합리적, 납기는 빠른 K방산이 세계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방패가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각국이 우리 기술을 믿고 의지하는 날이요. 이게 바로 지금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쓰여지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